송금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낸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XRP는 과연 어떻게 쓰이는 건지, 이에 따른 XRP 희소 가치라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구독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 보면서 느끼는 점이, 아무래도 신규 속보라든지 소송이 어떻게 됐다더라, XRP ETF가 진행이 된다더라, 이런 신규 속보 이슈 내용들에만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지, 이런 펀더멘탈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수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50% 정도만 알고 계실 거고, 나머지 절반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리플이 좋다고 하니까, 소송이 끝나고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하니까 그냥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리플 XRP의 근본적인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쉽고 간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쏙쏙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에 대해서 송금용으로 사용하면은 XRP는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한두 번 들린 게 아닙니다. 댓글로도 많이 여쭤봐 주시고요. 문의로도 많이 오고 있고요. 요즘 리플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RLUSD가 사용이 되면 될수록 XRP는 더욱더 많이 쓰이게 되는 구조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XRP랑 RLUSD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리플의 국제송금 구조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그 구조 안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하고 RLUSD는 어디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실제 수요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지 한눈에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의 송금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낸 사람의 자산이 RLUSD로 전환이 되고 RLUSD가 XRP로 자동 교체됩니다. 그리고 XRP 네트워크에서 수신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시 수신국 통화로 환전이 되거나 아니면 RLUSD로 환전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XRP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거고, 우리가 겉보기에는 RLUSD가 보이는 것뿐이지 속에서는 여전히 XRP가 네트워크의 심장처럼 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RLUSD가 필요할까?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그 가치가 항상 1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디지털 통화인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쉽고 편하다라는 역대급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송금 수수료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금액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글로벌 송금에 쓰고자 한다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국가 간의 환전이라거나 유동성이나 시장 매칭 이슈들 자체가 RLUSD 혼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고,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XRP인데요. 즉 RLUSD는 인터페이스고요, XRP는 엔진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RLUSD가 우리가 택시를 탈 때 결제하는 카드라면은 XRP는 그 택시가 실제로 달리게 하는 바퀴와 엔진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XRP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핵심인데요. RLUSD가 글로벌 결제에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모든 결제는 XRP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거래가 많아질수록 XRP는 더욱더 많이 소각이 되고 더욱더 많이 회전되면서 유통이 되고, 그만큼 순환 유통량은 줄어들 거고 희소성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즉 여기서 RLUSD는요, XRP 수요를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장치이기 때문에, 에서 설명드리자면은 RLUSD는 고정가치 결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XRP는 유동성 브릿지 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가격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1달러로 고정되는 반면에 시장 가격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XRP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쉬워 보이겠지만 XRP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요소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에 RLUSD가 성공한다라는 거는 XRP가 더욱더 넓은 금융 인프라에 숨어들 수가 있다, 이런 뜻으로서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XRP가 직접적으로 쓰이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국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자산으로서 진화 중이다라는 뜻인 거고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왔습니다. RLUSD 때문에 XRP가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이런 식의 질문을 주셨었고, 저희가 이번에 영상 통해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RLUSD는 오히려 XRP를 더욱더 넓게 시장에 침투시키는 장치일 뿐이지, XRP가 RLUSD라는 이름 아래에서 더욱더 많은 송금, 더욱더 많은 결제, 그리고 더욱더 많은 소각과 유통을 만들어내면서 정말로 실질적인 수요 기반의 자산으로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보시면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은요, 단순한 가격 예측을 넘어가지고 현재 XRP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이유로 저희가 몇 년 동안 XRP 리플 코인과 관련된 영상들 지속적으로 업로드 드리면서 500원, 700원일 때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 바닥부터
꾸준히 모아나가셔야 된다. 그때부터 지금 영상 보시면서 계속 분할 매수하고 계신 분들, 이미 평균 단가 500원이신 분들, 700원이신 분들이 있고요. 1000원대 초반이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고 있는 상황이죠. 이분들이야말로 XRP가 진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먼저 보시는 분들인 거고, 다만 나는 다소 늦게 진입을 했지만 꾸준히 분할 매수로서 모아나가겠다. 뒤늦게 리플 XRP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어쨌든 간에 리플 10,000원 밑에서 사면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저희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는요. 최소한 내가 소중한 투자금을 투자한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얼마만큼의 비전이 있는지, 뭘 하는 코인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셔야 돼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주식들이 어떤 회사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고 투자하시는 거죠. 하지만 코인이라는 시장 자체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극초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시장인 거고 실제로 눈으로 본다는 것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10,000원 간다고 해서 그냥 10년 묻어두면요. 무조건 오른다라는 타인들의 얘기에 의지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타인을 탓하게 되거나 투자 심리가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될 손실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플 4,000원대 후반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가 2,800원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손절했는데 다시 또 반등 주죠. 이런 식으로 손절매가 반복되면은 그냥 처음부터 진득하게 장기 투자로서 분할 매수 해나가신 분들보다도 훨씬 더 수익을 못 보게 되는 거고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강조 도움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투자 심리라는 것들은 매일매일 다 잡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삼성전자 10년간 들고 있었던 건 쉬운데 리플 10년 들고 있기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우리가 핸드폰, 가전제품 너무 일상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뭐 삼성이 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남들이 리플 좋다라고 하니까 매수 먼저 해봤는데 이게 뭐 하는 코인인지 막 하루가 다르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차트 보니까 계속 불안해지고 하락하던 거 보니까 아 내가 괜히 코인 투자 시작했나 알아보려고 해도 어떻게 알아보는지도 모르겠고 추천해준 사람한테 떨어질 때마다 물어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최소한 내 소중한 투자금을 이 투자하는 투자 시장에 뛰어들으셨다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이 어떤 성향과 어떤 미래의 방향성을 키워나가는 코인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정보화 시대, 그 이상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로 올라온 상황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지난 2017년, 2018년 이 당시 코인 시장과 2025년 그리고 앞으로의 2026년 미래의 코인 시장은요. 더더욱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모르는 거는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들었다면은 그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리플에 대해서만큼은 전문 지식을 보유하신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 도움 드리고요. 지금처럼 XRP 구조 전환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RLUSD 출시 이후에 XRP 수요 구조까지 실전 투자 전략으로서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쪽 채널 쪽으로 문의 주세요.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이 리플 XRP에 대한 시야를 바꾸는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XRP ETF 시나리오까지도 연결해가지고 더 구조적으로 풀어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리플 실시간 커뮤니티 운영 중에 있어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래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